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코너.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엑스포 탐구 생활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시간 문을 열어주실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오성근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엑스포 탐구 생활 첫 시간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그 많은 부산 시민들 정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엑스포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 부산이 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제 그 엑스포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엑스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나라에서 다 우리처럼 엑스포라고 부르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좀 엑스포의 정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이렇게 이제 시민분들께 엑스포를 좀 알리고 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유익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 교통방송이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여쭤보신 대로 지금 엑스포 네. 이젠 우리한테 뭐 꽤나 익숙한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 엑스포는 영어에 이제 엑스포지션이라는 네. 단어 앞글자 이제 네 자리를 따서 이제 쓰는 그런 줄임말인데요. 네네. 이 단어가 의미한 바는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한다 하는 그런 영화의 엑스비전과 네. 이제 같은 의미인데 프랑스어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네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엑스포를 엑스포지시옹 유니버살레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네네. 이 엑스포라는 말이 이제 이걸 축약어로 쓰이기 시작한 거는 1967년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제 엑스포가 열리면서 네네.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말로는 이 엑스포를 한자를 따서 이제 박람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 같은 이제 한자 문화권인 일본은 만국 박람회,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만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중국은 이제 세계 박람회, 세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각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죠. 그렇네요. 부산이 이제 2030년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 엑스포에 대한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식 명칭을 네. 우리말로 옮기면은 세계 등록 박람회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월드 엑스포라는 이 용어는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도 이제 일종의 애칭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편하게 월드 엑스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셔서 일단 우리가 언어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엑스포라는 네. 말을 쓰면 된다는 거. 네. 그런데 왜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 1851년이죠. 런던 그 수정군 박람회가 최초의 월드 엑스포다. 요건 아마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혹시 그 전에는 엑스포 같은 형태의 그런 행사들은 없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꼭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엑스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이렇게 딱 떨어지고 등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원이 있고 또 이러한 대규모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해야 했던 그런 이유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엑스포 하면 우리 앵커분께서는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일단 저는 엑스포 하면은 뭐 무슨 나라 이렇게 국가관들이 네. 쫙 펼쳐져 있고 아주 전시도 다양하게 하고 흥겨운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전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엑스포는 전시회라는 이런 활동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전시회는요. 우리가 이제 백스코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이제 전시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전시회의 시작은 사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생산한 물품, 예를 들자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네. 곡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생산해서 팔고 또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다른 생필품을 이제 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바로 이런 상품 전시회의 시작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스코에서 열리는 수산무역 전시회라든지 또는 조선 기자재 전시회 같은 이런 무역 전시회로 나중에는 이제 발전까지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엑스포는 이런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한 전시회와는 이제 다른 방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오픈 마켓 같은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데 전시회는 전시회인데 좀 다르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제 전시회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네, 네. 되는데 좀 언어적인 제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품을 파고서 하는 그런 전시회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페어라고도 많이 하죠. 아, 페어. 네, 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고요. 네. 엑스포가 담고 있는 전시라는 개념은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엑스비션 예, 예. 이런 뜻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뭔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줄 대상을 전시를 하다 하는 영어의 엑스비시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 온 말인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진열을 하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좀 이렇게 떠올리시면은 바로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 우리말로는 하늘이지만 예. 스카이하고 헤븐이 좀 의미가 그, 다르듯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왜 백스코에서 보면은 조금 옆에 보면 시립 미술관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걸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이제 그런데 이런 기획된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된 보다 네. 근원적인 그런 동기가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이제 엑스포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게 뭘까요? 설명 좀 예. 해주시죠. 네. 예, 영국에서 1754년에 이제 예술협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네, 네, 네. 나중에는 이제 왕립예술협회로 격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회가 창립된 그 다음해부터 시작한 게 바로 시상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상제도 상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수한 활동을 선발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제도를 만든 건데요. 네, 네. 농업, 제조업 등 이런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네. 예술, 교육 활동 등 사회 전반에서 어떤 개선 활동을 하거나 네네. 또는 이제 새로운 창작 또는 이제 발명 네네. 이런 활동들에 대한 우수한 그런 결과물을 선정해서 이를 이제 시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지금 말로 우리가 보자면 우수 혁신 성과에 대한 시상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네.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그 이면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각 개개인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과 또 이런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잘 조성을 한다면은 네, 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네. 하는 이런 이제 철학이 깔려 있었던 네.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혁신 성과를 그냥 시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시해서 널리 같이 알리고 확산하는 게 네. 또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런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회를 이제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예술협회에서 시상제도를 만든 다음 해인 1756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산업혁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덕에 많은 이제 공산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시회의 성격이 산업 전시회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전시회 유형들이 유럽 이제 본토로 건너가서 프랑스를 비롯한 이런 나라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네.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국가 산업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흥국인 미국에도 건너가 가지고 이런 산업 전시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산업혁명과도 연관이 네. 되고 아주 역사가 깊다라는 네. 흐름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산업 전시회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엑스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앞에서 그 프랑스가 산업 전시회로 이제 국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이런 이제 행사 모형을 창안하는 영국이 상당히 좀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창안을 네. 했으니까. 네. 네네. 더욱 이제 이 19세기 중엽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을 하는 등 이제 세계 패권을 놓고 한참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고요. 네. 이제 국제 정치나 외교적인 면에서는 영국이 상당히 그런 우위를 선점을 했는데 네.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 아주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라는 걸 고민하고 모색한 결과 초대형의 그런 산업 전시회를 개최하자라는 걸 이제 생각해 낸 겁니다. 네. 당시 이제 왕립예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데 여왕의 부군인 엘버트 공이 이제 이걸 주도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유럽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유소년기에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산업 전시회를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네. 이 전시회의 유용성을 누구보다도 더 실감하고 아하.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여곡절은 많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뭐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이 반대도 했는데 네. 하여튼 이런 장애를 다 극복해내고서 1851년 5월 1일서부터 10월 11일까지 무려 164일 동안 전 세계에서 25개국 그리고 14,000점의 이런 전시물이 출품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런 산업 전시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는 무려 600만 명 이상이 이제 관람을 하는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요. 네. 영국은 이제 목표한 대로 세계 최고의 산업 국가라는 그런 위상을 드높인 이런 성공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산업 전시회 개최의 이제 본원적인 목적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지 네. 현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시장에서 이제 판매 행위는 금지가 되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우수 출품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생산 공정이 우수한 출품 3,000점, 그다음에 이제 창조적 노력이 우수한 출품 170점에 대한 시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이 1851년 이 런던 세계 종합 전시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엑스포의 이제 효시가 되었는데요. 네. 이 전시회가 이제 열린 지 80년 후에 생겨난 국제 박람회 기구, 즉 이제 BIE라고 불리는 이 기구에서 이제 차후에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네. 네. 아마도 당시에 이런 런던 전시회를 계획했던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해서 성공을 거둔 이 행사가 네. 후세대에 의해서 월드 엑스포의 기원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겠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1800년대에 이렇게 행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기에서 저는 참 놀라운데 위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워낙 상세하고 또 재미나게 해주셔서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851년 그 런던 엑스포를 왜 흔히 수정공 엑스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엑스포를 이제 수정궁 엑스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대규모 이제 국제산업 전시회를 5달 이상 동안 길게 이렇게 이제 개최하려면은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필요했겠죠. 그렇죠. 뭐 지금처럼 백스코 같은 이런 전문 전시장이 있으면 활용을 하면 네, 되는데 네, 네.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 이전에 열렸던 이제 국내 중심의 전시회는 아무리 길어봤자 한 2, 3주 정도밖에 개최가 되질 네, 네, 네. 아니었고 또 이 규모도 그렇게 큰 대규모가 아니어서 네. 전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엘버트 공을 비롯한 이 조직위 관계자들이 이번 기회에 건축적으로도 정말 남다른 뭔가를 보여주면서 영국의 이제 건축 실력을 만방에 과시하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시장을 비록 이제 임시 시설로 짓게 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하여튼 그동안 없었던 가장 멋진 걸 이제 짓고 싶어 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게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철구조물과 유리 패널로 구성된 이런 전시장을 짓게 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유리 패널만도 무려 10만 장 이상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길이가 563m, 그다음에 건물의 폭이 137m, 네. 높이는 20m에서 41m에 이르는 예. 정말 웅대한 이런 건물이 이제 들어선 겁니다. 네, 네. 그 실내 여기에서 있는 실내 전시 면적만 보더라도요. 우리 백스코 1, 2 전시장을 합한 것보다 무려 1.5배가 넘는 그런 규모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감이 바로 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시장 건물이 너무 멋져서 이제 애칭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즉 이제 수정궁이라고 네.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1851년도 런던 엑스포를 수정궁 엑스포다라고 이제 부르는 그 이제 이유가 된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이 건축물 자체가 당시로서는 하나의 이제 혁신적인 성과물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열리게 되는 프랑스나 미국 이런 엑스포에서도요 전시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짓느냐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이 되었어요. 네. 또 이런 이제 선의의 경쟁은 결국은 세계 이제 건축학이 발전하는데 네. 기여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유치하는 나라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어. 우리는 또 이런 기술 가지고 네, 있어. 이렇게 서로 그렇습니다. 경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엑스포의 어원에서부터 최초의 엑스포인 런던 엑스포에 관한 얘기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그런 엑스포 이야기 앞으로도 또 자주자주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오성근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